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구미호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이잖아요. 1월 말이니까. 겨울인데 무슨 남양 특집도 아니고 구미호 얘기가 왜 나오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미호, 옛날 전설의 고향. 우리는 뭐 전설의 고향을 다 보고 자랐던 세대죠. 전설의 고향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구미호죠. 구미호가 뭐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뭐 70몇 년도, 80년도, 80몇 년도 이게 여러 번 나왔죠.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호 얘기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구미호가 이렇게 사람을 막 잡아먹잖아요. 잡아먹는데 어느 날 되게 이렇게 착한 아주 착한 사람 못 살지만 능력 없지만 너무나도 착한 사람을 탁 만나게 되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호가 얘기를 합니다. 10년간, 10년이 맞나요? 10년? 10년? 20년이었나? 하여튼 10년인가 20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긴 기간 동안 나를 봤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안 할 수 있겠냐? 그럼 너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능력하고 착하기만 착한 이 농부가 알겠습니다. 그 10년 동안 20년인가 어쨌든 그 긴 기간 동안 절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게 됩니다. 구미호가 이제 믿었던 사람이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인간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 이렇게 탁 변장을 해서 변장이 아니라 이렇게 여자로 바꿔서 그 능력 없지만 착하게 생긴 농부의 아내로 마누라로 들어가서 와이프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을 옆에서 확인하면 정말 인간으로 변하는 거죠. 수백 년 살았던 이 구미호도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으로 변신해서 그 능력 없지만 착하게 생긴 그 농부와 쭉 살면서 애도 낳고 사는데 이게 녹록하지 않네요. 삶이라는 게. 왜냐하면 구미호 때는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아무리 그 옛날이지만 돈이 있어야지 쌀을 살 수 있고 쌀이 없으면 배가 굼고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미호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알게 된 거죠. 귀중품, 귀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자기 뱃속으로 낳는 자식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미호가 이제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파서 이제 구슬을 찾는 거죠. 구슬. 그 당시에 구슬은 되게 비쌌나 봐요. 구슬 하나를 탁 찾아서 뭐 무덤을 하나 파는데 구슬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땅을 파고 그 무덤을 탁 파헤쳤을 때 그 시신과 같이 있는 구슬이 있는 시신도 있고 뭐 대부분이 없겠죠.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다가 구슬 하나 탁 찾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구슬을 가지고 집에 딱 왔죠. 그래서 이 무능력한 남편에게 이 구슬을 줬는 거죠. 그 남편이 이 귀중한 게 어떻게 났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 아내 최고라고 막 난리를 치죠. 그 구슬을 들고 나가서 팔아서 쌀로 바꿔서 그 쌀을 맛있게 먹었죠. 그 먹어봤자 며칠 가겠습니까? 며칠 먹고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착하다고 생각하는 무능력한 이 농부가 구미호에게 눈짓을 주는 거죠. 구슬 하나 더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구미호가 또 구슬을 파러 갑니다. 또 구슬을 파고 해서 구슬 하나를 탁 너무나도 힘들게 구슬 하나를 찾아서 가지고 오죠. 그랬을 때 이 농부는 처음에 기뻐했던 게 100 정도였다면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것이 한 50 정도로 확 주는 거죠. 수고했네. 고생했네. 이 정도로 끝이죠. 그 구슬을 가지고 또 팔러 가서 또 쌀 뭐 좀 몇 대 가지고 와서 그 뭐 며칠 몇 주 먹으면 또 다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농부가 뭐 그냥 대놓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구슬을 2개 가지고 와. 2개. 구미호가 밤새도록 구슬 2개 팔려면 무덤을 얼마나 많이 파야 되겠습니까? 정말 죽는 힘으로 구슬 2개를 파는 거죠. 근데 구슬 2개를 파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이 무식한 착하기만 뭐 생겼는 이 능력 없는 농부는 구슬 2개를 파왔는 구미호를
그냥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호의가 지나치면, 호의가 지나면 그 사람은 권리로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제가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배려를 받는 사람이 익숙해지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배려, 권리. 배려를 우리가 막 사람들이 하면요. 처음에는 고마워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권리. 왜 안 해줬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구미호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 긴 시간이 지나고 그 마지막 날 이 농부가 구미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실 10년 전에 구미호를 봤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배신감에 구미호가 다시 구미호로 여인이 구미호로 바뀌면서 그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게 전설의 고향의 내용이죠.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구슬. 그 구미호 같은 경우에 구슬을 어렵게 구해왔지만 받는 사람은요. 처음에 받을 때는 정말 고맙고 땡큐 막 그러죠. 한 번, 두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해요. 권리.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는 거죠. 계속 해도 끝이 없는 것. 권리로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걸려버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이기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주의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에 이기주의자 그 나쁜 것이 태라고 나쁜 거잖아. 이기주의자는요. 비사회적이고 파괴적인 이기주의자가 있고 그 사회적이면서 생산적인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권이 개입됐을 때 그 이권을 쟁취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남이 상처를 어떻게 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 눈앞에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 파괴적이고 비사회적인 이기주의자들이죠. 아주 하얀 근성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기주의자는 사회적이고 생산적인 이기주의자라는 거죠. 왜냐? 이렇게 무능력하고 능력도 없고 가족도 부양할 수 없는 이런 농부를 믿고 구슬을 이렇게 파줬는 구슬을 구해서 줬던 구미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그 전설의 고향의 정확한 그 원본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구슬을 줬을 때 이 농부는 그 구슬을 들고 줄래 시장을 갔을 거예요. 그 구슬의 가치는 100만 원이라 칩시다. 이 구슬의 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능력 없고 뭐 시장 물정도 모르고 뭐 바보죠, 바보 뭐 착한 척한 바보죠. 착한 척한 바보 이 농부가 이 구슬을 들고 어디 가겠습니까? 뭐 아는 사람한테 갔겠죠. 이서방, 김서방, 뭐 조서방. 그러면서 이 구슬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거기에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는 하이에나들이나 소인배들 있겠죠. 야야 그거 5천 원도 못해. 근데 내가 이걸 받아주면 내 만 원에 줄게. 아니야 내 친하니까 2만 원 줄게. 그러니까 이 무식한 농부가 2만 원 오케이 하면서 구슬을 2만 원에 넘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똘똘한 자기 딴에는 똘똘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는 2만 원에 그 구슬을 사서 100만 원에 팔아먹었겠죠. 분명히 그 원본은 보지 않았지만 그 무식한 농부, 착하다는 가면만 쓴 무능력한 이 농부는 분명히 그 100만 원짜리 구슬을 몇만 원에 팔아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걸 팔겠어요? 어디 가서 뭐 동네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거기에서 머리 좀 좋은 사람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사기당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거죠. 구미호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 나중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연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 부모님도 이제 너무나도 능력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 맏딸인데 둘째 딸이 좀 명석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 맏딸은 보통인데 이 맏딸인 본인이 그래도 머리가 좀 더 좋은 둘째를 위해서 본인은 대학을 안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안 해본 일이 없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둘째 등록금 학비를 다 댄 거죠. 학비를 다 냈어요. 본인은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돈을 둘째 동생 학비로 다 댄 거죠. 그래서 동생이 둘째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당당한 직장을 구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맏딸, 이 어떤 본인이 그래도 이제 보상심리 이런 걸 전혀 없어도 그래도 고맙다. 정말 니 때문에 내가 졸업을 했다. 언니 너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좀 의견이 좀 이렇게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이 맏딸, 내가 그래도 너 뒷바라지하고 남들은 나 최선을 다했다. 맏딸로서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을 때 그 둘째 딸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나 하라고 했냐고.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고. 네가 좋아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그래서 나한테 대준 거지. 내가 그 돈 대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고. 내가 얘기했었냐고.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고 도대체 그동안의 자기 삶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그 때문에 너무나도 긴 시간을 아파했다고 하는 그런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비상사태잖아요. 비상사태.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아주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안전벨트를 우리가 옆에 있는 자식한테 먼저 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고, 보면 편안하게 운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었고, 막 갑자기 막 추락할 듯 같이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산소 마스크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디렉션이. 먼저 본인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라는 얘기가 방송에 계속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척박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우뚝 서야 됩니다. 동생, 부모, 남동생, 오빠, 형, 여동생 본인이 먼저 우뚝 서야 됩니다. 본인이 악착같이 본인이 먼저 우뚝 서고 나서 본인이 우뚝 서고 난 다음에 뭘 도와줘야죠. 본인이 우뚝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도와주다가는 이 구미호 구슬처럼 오도 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 받는 사람들은 권리라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기주의자라고 대하는 것이 파괴적이고 비사회적인 자기 것만 챙기는 아주 그 냉혈한 이기주의자,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집안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자가 도생해야 되는 거죠. 각자가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일어서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돌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나머지를 또 도와줄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게 되지. 어설프게 조금 뭐 모았을 때 도와주고 조금 모았을 때 도와주고 조금 모았을 때 도와주면요. 10년을 모아도 모이는 돈이 없습니다. 모이는 곳간이 없어지는 거죠. 조금 모이려 하면 여기서 달라 그러고 조금 모이려 그러면 여기서 달라 그러고 조금 모이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고 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 왜 그런 일이 계속 생길까요?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어설픈 그 구미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설픈 구미호의 마음을 가졌다. 좀 이상하네. 얘기가 그죠? 하지만 너무 어설픈 마음을 가졌는 거죠. 아,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 내가 어떤 큰 그런 어떤 도움이 됐고 이런 것들이 가족의 뭐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고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입니다. 이게 모이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을 열심히 벌어도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먼저 우뚝 서야 됩니다. 본인 먼저 집중하고 본인이 먼저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너무 동생을 도와주든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은 괜찮죠. 본인이 우뚝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미호가 되지 맙시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배려를 하고 너무 호의를 베풀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은 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것을 생각지도 않고 뭐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남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상처를 받으면 평생 남습니다. 평생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자. 본인부터 챙기자. 본인부터 챙기고 본인부터 돌보고 본인부터 우뚝 설 수 있도록 또 집중을 해야지. 그전에는 우리가 남들을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일어서지 못하고 본인도 지금 정신없는데 어설프게 남을 도와줬다가는 본인도 남도 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나 외에는 다 남이잖아요. 나 외에는 어쨌든 다 남입니다. 그 다음에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남이에요. 일단 나부터 우뚝 서야지만 그 다음에 뭐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배려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먼저 우뚝 세우고 본인 자신을 이룩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묘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눠봤습니다.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